고혈압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도 주의해야 될 질병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약물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생활 속 의료 팁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시와병원 닥터세이 MC 이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와병원 심장혈관내과의 김기창이라고 합니다. 여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질환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같이 나눠볼 주제는 어떤 건가요?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여름철에 주의해야 될 질환 중에 하나인 고혈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이 여름에는 혈관이 좀 확장되고 오히려 혈압이 떨어져서 발생률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고혈압을 제가 잘 알고 있는 게 맞나요? 고혈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여름철에도 주의해야 될 질병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혈압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제 고혈압 전 단계, 그리고 1단계 고혈압, 2단계 고혈압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여름철에는 일반적으로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혈압이 좀 낮은 경향이 있긴 하지만 반대로 땀의 배출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혈관 내 혈류량이 감소되면서 오히려 혈압을 높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혈압 발생률은 비슷하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채식하는 이런 좋은 식습관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증상을 갖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고 하시는데 고혈압 증상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실제 고혈압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고혈압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혈압과 반대로 혈압이 떨어지는 저혈압도 있잖아요. 네. 저는 예전에 좀 저혈압이었는데 이렇게 저혈압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혈압의 경우에는 수축 기혈압이 100 이하인 경우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60 이하인 경우를 일반적으로 저혈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증상이 없다면 저혈압 같은 경우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질병에 의해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쇼크라고 표현하고 원인 질병을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 특별하게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혈압에 의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혈압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치료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꼭 약을 필수적으로 먹으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맞나요? 반드시 약물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2단계 고혈압인 경우라든지 아니면 1단계 고혈압인 경우라 하더라도 노인인 경우 그리고 심내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고혈압이 진단된 초기부터 고혈압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혈압의 단계뿐만이 아니라 합병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언제부터 할 것인지 어떤 약을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혈압 약 복용 관련한 단골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고혈압 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 먹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병원에 오게 되면 치료를 하러 오게 되죠. 병원을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특별히 약을 먹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지만 고혈압 약물은 대표적으로 당뇨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약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절을 한다는 것은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평생 동안 운동 식이요법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야만이 고혈압이나 당뇨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평생 약을 먹더라도 몸 상태에 따라서 약의 그 수치가 좀 달라지기도 할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운동 식이요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5에서 많게는 한 15 정도까지 혈압을 낮출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약물을 먹으면서 운동 식이요법을 잘 했었을 때 약의 용량의 감량뿐만이 아니라 약을 중지를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부분이 혈압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인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실습을 하기 위해서 가정용 혈압 측정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얘를 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좀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가정용 혈압계의 경우에는 양측을 측정을 먼저 해보시고 그 중에서 높은 쪽을 규칙적으로 측정을 해서 본인이 고혈압이 있는지 내지는 고혈압 약을 먹는 경우에는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은 사실은 본인이 누워있을 때 옆에 사람 도움을 받아서 측정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본인 스스로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우측팔을 대부분 먼저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커프라고 표현하는데 이 커프를 팔을 가볍게 놓은 다음에 커프를 살짝 올리고 그래서 약간 2, 3cm 정도 위에다가 커프를 끝을 감게 됩니다. 팔을 가볍게 내려주세요. 네, 그리고서 스타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감게 되는 거죠. 와, 병원에서 제가 측정할 때처럼 엄청 꽉 조여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수축 혈압이 115,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69, 맥박이 73으로 우리 사회자분께서는 정상 혈압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 되게 간단하네요. 그렇죠. 이런 자동 혈압계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도 충분히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측정을 해보시는 게 고혈압을 예방하고 고혈압의 적절한 치료 시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환자분들 중에 자기는 집에서 잰 혈압은 정상인데 병원에 방문하면 혈압이 높냐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게 되면 긴장을 하시기 때문에 집에서 잰 혈압보다는 한 10에서 20 정도 높은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혈압 측정이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 합병증이 조금 더 유발 잘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고혈압 합병증은 심내혈관 질환들, 뇌 그리고 심장, 신장, 말초혈관 이런 혈관이 가는 모든 곳에 합병증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이러한 합병증들이 발생이 의심된다라면 빠른 시일 내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식이요법과 같은 규칙적인 루틴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한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요즘 같은 경우는 20, 30대의 경우에도 고혈압이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건강검진 과정에서 고혈압을 진단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자기가 특별한 증상이 없다라고 해서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병을 크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닥터세이 고혈압에 대해 유익한 내용 전해주신 시화병원 심혈관내과 김기창 과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